네, 시장 구석구석에서 나온 이야기, 이슈들 정리해 드릴까요? 명민준 그리고 이나연 캐스터와 이야기 나눕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지난주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고요. 주요 외신들도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그리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군요. 네, 뉴욕 증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일에도 0.7%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092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와 S&P 500도 0.1%에서 0.2%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일주일간의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기술주의 선전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우상향하는 가파른 추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나스닥의 상승폭이 다우존스의 2배가 넘는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를 하자면 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애플이 또 실적 발표가 되어 있고요.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FOMC 정례 회의가 주 후반부에 이틀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미국의 1분기 GDP 또한 나올 예정이니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외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ime is ticking, 즉 이 째깍째깍은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을 암시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주말에 유로존 재무장관과 그리스 정부 간의 이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예상대로 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폴트에 한 발 더 앞으로 다가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마지막 지급분인 72억 유로가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데드라인은 5월 12일인데요. 이 만기가 도래하는 5월 12일에 24억 유로를 IMF에 상환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5월 11일에 마지막 회의를 한번 해보자 라면서 한 번 더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각국의 리더들은 플랜 B에 대해서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슬로베니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의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플랜 B를 지금부터 구상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전했고요. 여기에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협상 무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반대로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플랜 B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가 디폴트는 할 것이지만 유로존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나연 캐스터와 이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네, 앞서 명민준 캐스터가 언급했듯이 유로존이 그리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달 6일과 13일에 그리스가 IMF의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내에 그리스의 디폴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로존 장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할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독일 쇼이블레 장관도 그리스 플랜 B에 대한 힌트를 내놨습니다. 재무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놨을지 로이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Alternativen ist eine Frage, die man eigentlich verantwortlichen Politikern nicht stellen sollte, weil ich schon aus der Geschichte des Jahres 1989 weiß und erinnere. Wenn damals ein verantwortlicher Minister, ich war einer, vorher gesagt hätte, wir haben einen Plan für die Wiedervereinigung, dann hätten wahrscheinlich die ganze Welt gesagt, die Deutschen sind völlig verrückt geworden. 이렇게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직접적으로 독일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독일 통일 때 정부가 비밀을 유지해야 했던 이를 언급하면서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한 플랜 B를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제 다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5월 1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달 말에 그리스가 연금과 공무원 연금 17억 유로를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그리스 디폴트의 1차적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민준 캐스터가 그 외 시장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고요. 이에 앞서서 자 실적 시즌인 만큼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바로 애플의 실적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애플의 호실적이 점쳐지는 만큼 이번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바로 이 머크나 화이자 같은 제약주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약주들의 실적을 바로미터 삼아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이 제약주들의 흐름도 조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고요. 트위터의 실적도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카드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코멘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쉐브론과 엑소모빌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저유가에 대한 타격이 있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대부분 상승세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 0.4%에서 0.7%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로존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호조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3.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0.7%에서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변동성이 심합니다. 2.5%가량 또 하락하면서 1.9%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WTI가 1%대 또 하락하면서 배럴당 57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WTI가 한 달 동안은 13%가량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브렌트유는 반대로 움직였고요. 0.6%가량 강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6레벨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흐름을 보자면 100레벨대, 99.99레벨대에서 이제는 96레벨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도 121엔대에서 118엔대 후반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SNS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나스닥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선정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나연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나스닥과 S&P 500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주에만 나스닥 지수는 3.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란실 라쿠와 블룸버그 TV 앵커는 나스닥 최고치가 매도 신호일까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마켓워치 쪽에서도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 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앞으로 조정장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지난주의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뿐 아니라 많은 경제지표 발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수요일을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뿐 아니라 FOMC 회의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이번 FOMC 회의 기자회견은 따로 없고 성명서로만 발표가 되는데요. 찰리 햄만 CFA 인스티튜트 회장은 미 연준 페드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또 스리제가리아 CNBC 앵커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올해 말에 할 수도 있지만 내년 2016년도로 금리 인상을 미룰 수도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많은 월가 전문가들은 6월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 연말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 어떤 신호를 시장에 보내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